안녕하세요. 저기 대림대학교 이미림입니다.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아니 발표를 지난번에도 늦게 해달라고 애 본다고 그러는데 또 온대요. 뭐 그렇게를 많이 보는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돌봄의 영역에 관한 의리, 돌봄의 의리를 좀 주제로 변론 좀 이야기할 하세요. 건데요. 애를 혼자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명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는 독방 육아라고 하죠.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 집에 맡겨놓고 남편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제 위정척사파 이제 지금 이제 끝날 시간 되니까 지루하시죠.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잠깐 봤는데 위정척사파의 문제는 되게 괜찮은데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까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위정척사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만은 의병운동을 진행하고 그게 이제 독립운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고 결국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 위정척사파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당 정정환 선생, 동동 김가진 선생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동 김가진 선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국장 제1호, 그러니까 이제 정부 국장 제1호로 치러질 만큼 백범 선생님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셨고 실제 임시정부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며느리였던 수당 정정화 선생님이 계세요. 굉장히 양반가의 자식이잖아요. 양반가의 며느리인데 실제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도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의 방법이 뭐냐면 일종의 양반가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돌봄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시아버지, 남편 이렇게 이제 그 남자 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거기서 뭐 하냐, 정말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이렇게 그 걱정하지 않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 조달을 해주고, 그건 왜 독립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냐는 거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 독립운동은 아니잖아요. 그 수당 정정화 선생님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반체계 역할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검열이 심하지 않으니까 임산부로 위장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만주로 다시 가져오고, 여성이니까 의심이 덜한다, 이런 부분으로 실제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198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록은 이제 녹취된 기록이 책 한 권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실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윤희순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요, 어디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선생님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미스터 선샤인 김태리가 맡았던 역할에 실제 모델이 된 게 윤희순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는 굉장히 환호를 해요. 와, 멋있다, 영상으로 그려지니까 와, 저런 분이 있었네 라고 환호를 하는데 윤희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죠.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주제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희순이 위정척사파 여성에 대해서 주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윤희순의 일생록은요 전부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찾아보면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한글로 돼 있고 강원일보사에서 외당선생 3세록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6주째 책을 빌려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한글 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요, 선비들의 의병 활동의 행적은 많이 연구가 되고 성과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정척사파, 특히 이제 유교를 공부하던 사람들이요, 유교 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윤희순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요, 사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됐고요, 이미. 그 다음에 국문학계에서 연구가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찾아본 논문은 미디어 쪽, 그러니까 가사를 썼으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관한 문제, 이 윤희순의 가사가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문학 쪽의 글쓰기 이제 가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가사는 훌륭하지만 윤희순이 그런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딱히 주체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지? 주체적이지 않았으면 이 가사를 왜 쓰지? 그 뭘 주체적 인식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되게 버젓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유교 철학을 했던 위전척사파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한 글에서는 딱히 철학적인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와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성 의병 활동의 이제 중심 인물로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윤희수는 그 포고문, 가사, 의병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윤희순 남편 유재원은요 화사파 유중교 선생을 모시고 수학을 했고 시아버지 유용석은 최초의 의병 가사인 고병정 가사를 제작해서 의병 의식을 고취시킨 인물입니다. 시 백부가 그러니까 윤희순의 시 백부가 그 의암 유인석 선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전부 그 위정척사파 집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 계열로 이제 그 시각이 깊어진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 바라봅니다. 이런 가정적인 배경이 유교 여성이었던 윤희순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윤희순 또한 결혼을 했을 때 집안이 되게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시모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였던 유용석이 되게 이제 살림을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생계 유지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윤희순이 결혼을 하면서 그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시아버지와 이제 남편 전부 다 이제 좀 학행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윤희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가사를 적을 때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문학계나 뭐 다른 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선비의 아내를 내세워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저기 약간 자신의 주체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윤희순 이름 석자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선비의 아내 윤희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선비의 아내가 가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희순 선생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가 이제 의병장으로 나갔을 때 이제 무사하게 귀가하기까지 뭐 300일 동안 실제 단을 쌓고 치성을 올리는 유교적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당시 의병들이요 어떤 식으로 의병 활동을 했냐면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의병들이 행군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무기도 군량도 이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괴로운 거. 뭐 군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 이미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의병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강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희순 같은 경우는 그런 연고가 없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식사 공개를 자신이 주도해서 있는 거를 전부 풀어서 그걸 다 먹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지 각주 12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숫장아찌들이 술사기에 갖다 놓은 걸 주로 밥을 지어 주었는데 이 밥이 아마 한 100명에서 200명분은 넘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덕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병을 도와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되게 많이 지어요. 근데 그 가사가 되게 뭐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되게 직설적이고요.
이렇게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되게 이제 선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가사로 알아듣기 쉽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금 우리 안사람네들 괴롭히면 우리 조선 안사람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우리 안사람도 의병을 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사람들한테 포고문을 쓰면서 의병들 버선을 만져주고 잘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녀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독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양반가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 의병 활동을 나가서도요, 그 총칼 쓰는 법을 배우고 실제 훈련도 해요. 훈련도 하고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윤희순의 글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여성의 일상 언어로 쓰였다는 점, 보다 이제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력이 조금 더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부터 뭐 부녀자들까지 노래로 부르고 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고자 했던 점, 그래서 실천적 행동을 위한 의식 계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병활동 독려를 위한 방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윤희순의 글이요, 신세한탄이나 자기만족은 아니라는 거죠. 글의 수용자,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배려한 형식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선비 아내 아니면 또 안사람 이런 표현을 쓴 게요, 자신의 실천적 활동의 기반이,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둔, 말하자면 위정척사에 기반한 의리정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형태의 글쓰기를 하는데요. 외놈 앞잡이가 되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너희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실제 앞잡이 간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까지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글을 많이 씁니다. 각주 21번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외놈 앞잡이들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고요. 이제 실제 근데 윤희순이 그렇게 뭐 글쓰기를 잘했다거나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겸손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애평용씨 일생록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끝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그 할미는 공부가 없어서 잘 쓰질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비들의 글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솔직한 화법으로 쉽고 설득력 있게 풀어낸 윤희순의 글쓰기가 오히려 선비들의 어려운 글쓰기보다는 사람들의 설득력을 얻고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었던 유재원의 행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각주 25번인데요. 실제 윤희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의병 활동을 했었나, 어떤 식으로 마을의 여인들을 의병에 나서게 독려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선비들의 방식을 여성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치환을 시켜서 정말 영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성이야말로 위정척사 유교 정신의 뿌리가 아니었나라고 합니다. 실제 윤희순은 막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36살 때 첫 아이가 생겼는데 시아버지가 망명을 떠난 후에 세상에 그 늦게 결혼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생긴 아들을 때리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자식 죽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큰일 하시는 시아버님을 죽도록 알려줄 수가 없다, 죽어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항거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경술국치 이후에 오랑캐 정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후위를 기약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주 통화 지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윤희순은요, 동창학교 지원을 받아서 노학당을 창건하고 교장직을 맡게 되고요. 1915년 폐교는 했지만은 유림 의병들과 같은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병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서 당장에 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또 학교 세우고 교육이고 책상에 앉아서 뭐하냐라고 하지만은
그 윤희순의 신념은 선비들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한일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위정착사파 여성이라고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윤희순의 모습은 여러모로 남다른 유림 집안에서 교육받은 여자의 모습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잘 드러내고 실제 행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안사람 의병가의 경우 1차적으로 유교 사회의 남녀 분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용시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젠더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젠더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성에 기반한 활동으로 한계점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의 여성의 역할과 그 시대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접근했던 경우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희순의 의병 활동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수당 정정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의병 활동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돌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친한 사람들의 그 돌봄에서 시작을 하는데 왜 돌봄은 의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도 요즘 되게 인기 끄는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연인 어르신들 그거 한번 보시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도 되게 늦게 봤는데 1회부터 피 받았던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 대명 임금을 지키러 가자. 나는 임금을 지키러 떠나야 되겠다. 그 임금을 지키러 떠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다 버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임금 지키러 가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임금 지키러 가는데 그러면은 다 남자들이 다 임금 지키러 간다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럼 옆에서 누가 그래요? 여자들과 노인들만 남겠죠? 아이들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지키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리라는 것도 뭐 임금을 지키는 의리도 중요하지만은 다 거기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의리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은 수당 정정화 선생이나 여기 윤희순 선생이나 하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방식 자체가 내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리. 그러니까 이 돌봄의 의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의 의리는요, 유교 사회에서 성체의 특성과 역할을 이용한 적극적인 형태를 가졌다는 게 윤희순 선생의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훗날 윤희순 선생 같은 경우는요, 여건을 만들어 실제 남자와 같은 군사훈련을 받고 만주로 넘어간 이후에는요, 한층 더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으로 볼 때 분란의 시기에 여성성을 통해서 자주적이며 당당한 항일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 의병의 존재는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교의 이념적 가치 체계를 태생적으로 습득하고 자란 유림 집안의 여성이라는 점은 더욱 특이점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여성의 사회적 존재감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미는 오히려 퇴색 때보다 조금 모호해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정척사에 기반한 독립운동가 윤희순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서 침잠해 있던 한국 여성, 유교 여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교 철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양반가의 여성들, 실제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운동을 했던 그 여성들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지 나중에 다른 학계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이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유정척사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반가의 여식이니까 유교 여성이니까 되게 몰주체적 인식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너무 당연하게 다른 계열의 다른 학계 논문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철학계에서 이걸 명확하게 먼저 분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후발주자로 논문을 쓰면서 감히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논문은 이제 진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가사를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바쁘신데 너무 아니 질문 받으시고 좀 서 있어요. 저 질문 있으신 분, 또 여성 운동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화성학회 오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교수님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얘기해봐.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위정척사 사상을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파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말씀 참 옳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모실 때 제가 이은영 교수를 좀 압박을 했어요. 이민임 교수 다시 한번 모시자. 근데 오늘도 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감사한데 교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제가 얼핏 듣다가 위정척사파에서는 항일 의병 활동을 하는데 지금 뭐 하느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국권을 회복해야지. 이런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진짜 항일 의병 활동을 하는 거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화서학회의 금계 이근원 선생님 문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출이부지나 초이부지는 같은 것이다. 출이부지라는 거는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워서 국가를 지키는 거. 초이부지라는 건 후방에서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교육 사업, 그 다음에 계몽 사업, 그리고 이제 의병 지원하는 군자금을 몬다든가 이런 게 다 초이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화서학파의 의병 활동은 나가서 싸우는거나 두에서 후원하는 거나 이건 똑같이 평가를 했다.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이제 강정일당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임윤지당 선생과 함께 조선 선비여성 하면 이제 두 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강정일당이라는 분도 되게 학문이 깊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자신이 하는 학문 남편과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글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그걸 가지고 올해 1월달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남편을 갖다가 공부시키려고 안달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정일당의 방법은 남편을 돌봄으로써 자신도 남편처럼 이렇게 군자가 되는 길을 택한 케이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어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생각이 다르면 선생님들 사라지십니까? 내가 군자 되고 싶으면 남편 군자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 다 웃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유교 여성 선비들, 그러니까 여성 말을 하자면 실천이든 뭐든 이렇게 유교 여성에 대한 기록을 다른 학계에서는 연구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유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가닥을 만들어 놔야지 다른 학계에서 연구를 할 때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문학계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윤희순의 논문은 사학계 몇 편과 문학계에서 가사를 연구하는 게 많은데 가사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서도 윤희순 선생 그 자체의 철학성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유정척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여성 선비, 유정척사파 여성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